자, 오늘 수업 교과서 64페이지 할게요. 갑자기 왜 64페이지가 됐는지 우선 설명을 먼저 할게요. 이 단원은 이제 기후와 관련된 단원인데 조금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전달할 내용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이 단원은 개학을 한 후에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우선은 지금 3단원을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그러니까 단원의 순서만 바꿔서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3, 4반 선생님하고 이제 나랑 1, 2반하고 이제 선생님이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시험 보는 범위나 수행평가 내용은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 64페이지 먼저 할게요. 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활 공간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있는데, 자, 산업화라고 하면은요, 화가 붙으면은 ing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는 산업이라고 하면은 몇 차 산업을 얘기를 하냐면요, 2차 산업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러면 산업화가 되었다, 2차 산업이다. 그럼 과거에는 몇 차 산업이죠? 1차 산업이죠. 자, 그래서 산업화라는 의미는요, 1차에서 2차 산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산업화라고 합니다. 자, 1차는 농업이죠. 어업도 있겠고요. 자, 근데 2차가 되면 이제 어디로 장소를 옮기나요? 공장으로 장소를 옮기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EX, 자, 쌀이 1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햇반은 2차 산업인 거죠. 그럼 더 나아가서 3차 산업이죠. 그러면 이제 햇반을 어떻게 하는 거야? 햇반을 판매하는 게 3차 산업인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산업화라고 하면은 1차에서 2차 산업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화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ing니까 화니까 ing죠. 그러면 도시로 된다, 도시가 되는 거, 도시가 되는 과정. 자, 그럼 원래는 모습이 뭐였는데? 촌락이었는데 이게 뭐가 됐다?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도시가 되어가는 과정. 그럼 촌락은 뭐고 도대체 도시는 무엇일까요? 인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대부분이 다 뭐냐면은요, 도시예요. 대부분이 도시고요. 자, 그러면 촌락에서 도시가 된다. 자, 선생님 설명을 조금 하려고 자, 메모장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도시화라고 하면은요, 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도시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지역은 송산면이죠. 자, 근데 이제 면이 붙으면은 보통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촌락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것도 딱히 지금은 이제 맞지 않아요. 왜냐면 면이라고 해서 촌락이 맞아요, 아니에요 라고 하기보다는 면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인구가 작아서 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인구가 많으면은 이제 뭐 땡땡 동이 되겠죠. 인구가 많다고 한다면. 혹은 저기 남양은 면이 아니고 남양읍이죠. 역시나 송산면보다는 남양이 어때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촌락이다 도시다라고 하기보다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송산면에 산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요? 도시적 양식으로 사는 게 많죠. 아침에 여러분들 등교할 때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가 정말 촌락 시골이라고 한다면 대중교통을 타기보다는 다 뭐 해야 돼요? 다 걸어서 나이키 타고 아디다스 타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맞는 표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도시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도시화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어디에 살았다는 얘기야?
촌락에 살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는 촌락의 모습이 많이 없어지고 대부분이 다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도시적인 생활 양식을 확산된다.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어서 촌락의 범위가 많이 없어지고요. 도시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구는요,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촌락의 모습이 사라져. 그 다음에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 자,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죠? 원래는 1차 산업이 주였는데 이제는 몇 차 산업이다? 2차를 넘어서서 3차 산업이 주가 되어가고 있죠. 자, 어쨌든 1차의 모습은 촌락인데 2, 3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다시 그다음에 1차에서 2차로 변해가는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산업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산업화라고 얘기하다 보니 자, 중요한 거 산업화는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야. 도시화하고요. 왜냐하면 산업이 되어간다는 얘기는 촌락의 모습이 없어지고 도시가 되어가는 거니까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산업화와 도시화는 항상 같이 함께 나타난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시겠죠?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산업화와 도시화 그러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쌀농사를 지어요. 왜냐면 아까 햇반 얘기했었죠. 그치? 자, 쌀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 쌀을요, 과거에는 자, 촌락에서는 쌀을 어떻게 팔아요? 예전에는 자, 오일장에서 어떻게 그냥 검은 봉지에 담아서 팔았어. 그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쌀을 예쁘게 포장해서 팔잖아요. 어디 가서? 자, 공장을 가서. 자, 공장을 이제 지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논두렁에다가 공장을 띡 하나 지어. 자, 여기는 다 막 흙밭이야, 흙밭. 흙길이야. 아무리 여기 이게 선생님 창문 그리려고 그랬는데. 공장. 선생님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자,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차가 와서 실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흙길이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불편하잖아.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아스팔트 길로 바꾸는 거야. 자, 그럼 공장이 지어지려면요, 이제 도로가 정비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 용수라고 할게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 용수도 필요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 노동자가 일하러 왔어. 그럼 뭐도 먹어야 돼? 밥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집에 가려면 퇴근길. 자, 원래는 촌락에서 쌀농사 지으면요, 그냥 내가 일하는 논에 가서 내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혹은 새참을 먹고 했었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이 퇴근길도 필요해. 퇴근길 이제 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노동자가 먹을 밥도 필요해요. 공업 용수도 필요해요. 도로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도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 공장이라는 것이 생기는 과정은 자, 산업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생기면서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도시화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일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이 축소되고 있죠. 그죠? 오일장은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도시의 모습이 생겨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또 어떻게 해줘야 돼? 자,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판매를 해야겠지. 자, 그런데 검은 봉지에 오일장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팔아야 돼요? 대형 마트나 혹은 인터넷 상거래. 그죠? 온라인 쇼핑. 자, 그러다 보니 또 이것들을 판매를 하려면 또 뭐도 있어야 돼? 인터넷도 연결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카드 배송도 받아야 돼. 등등등등.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건 또 뭐가 되는 거야? 판매
판매를 하는 거는 몇 차 산업이 되는 거야? 3차 산업이 되는 거야. 그럼으로써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 3차 산업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 자,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를 머릿속에 이해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와서 볼게요. 인류는 오랜 수렵 채집 시대를 거쳐서 농업사회를 맞이하였고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화 사회로 들어서게 되었다. 자, 산업혁명 때문에 산업사회가 되는 거고, 자, 이게 몇 차 산업이 되는 거다? 2차 산업이 되는 거다. 이때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광공업, 자, 광공업이라고 하면은 광물자원, 지하자원, 뭐 석탄, 석유, 캐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를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산업화라고 하는 거죠. 자, 산업화로 인해서 인류의 생산력은 늘어났으며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과 더불어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자, 도대체 산업화가 된 것과 인구가 증가한 것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건데, 자, 다시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 돌아와서, 자, 5일장에서 검은 봉지에 쌀을 팔아요.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쌀이 못 먹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쌀이 상하거나 혹은 벌레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자, 그런데 공장을 가면은 쌀이 뭐가 된다 그랬어? 햇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햇반이 됨으로써 이제는 보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관이 장기간이 가능해진 거지. 자, 그럼으로써 예전에는 쌀 보관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못 먹었어. 식량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보관이 장기간이 되면서 식량 보관이 엄청나게 편리해졌죠. 그러다 보니 과거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활 수준도 향상이 되고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농촌의 인구가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이동을 한대요. 그렇잖아. 자, 공장이 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은 도시에 많겠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4글자. 이촌양도 현상. 촌락에서 이사를 갑니다. 도시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촌양도라는 거. 자,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대요. 자,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산업화와 함께 나타난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맞죠? 우리나라도 도시에 살고 있죠? 자, 한편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계획의 시행으로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대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6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가 개발이 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날의 생활 모습과 어때요? 얘네들은 이 집에 사는 애들이 아니라 다 옆집에서 온 애들이야. 놀러 온 애들이야. 달력 보실래요? 1969년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의 모습과는 엄청나게 많이 다르죠. 그죠? 자, 밑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산업구조의 변화 볼까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 농림어업 중심의 사회였으나, 자, 농림어업 중심의 사회는 몇 차 산업일까요? 1차 산업이죠. 산업화로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자, 산업화라고 하면 이거는 2차 산업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1차 산업의 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자, 도시화율의 변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0년대는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39%밖에 없었단 얘기야.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91%. 그러니까 나머지 약 8.1%만 뭐란 얘기야? 농업이다, 농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송산면은 8.1%에 들어간다기보다는요 91.8%에 들어가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1차 산업도 있지만은 그만큼 3차 산업도 많죠. 예를 들어 제부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관광지로서 관광객도 되게 많이 놀러 오죠. 그래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은 내용을 한 페이지이긴 하지만 많은 내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페이지만 수업을 하고요. 자, 오늘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오늘의 과제는 자, 선생님이 수업 지금 진행을 하면서 자,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자, 쌀이 산업화가 되면은 뭐가 된다라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거 있죠. 그죠? 네,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과제방에 선생님이 올려놓을게요. 자, 다시 오늘의 과제는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은 원래는 1차 산업의 생산품으로는 쌀이었는데 이게 2차 생산품, 공장으로 가면은 뭐로 변화해서 판매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분명 예시 들어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거를 과제방에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